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우화소설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 수업 설계하기 두 번째 이 시간에는 부모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 수업 설계인데 왜 나를 들여다보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수업은 우리 아이를 창의적인 어떤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어떤 내용으로 아이랑 대화하고 아이랑 놀아야 하고 아이에게 학습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드려보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가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고 접근하면 아이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이야기 나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은 사실 쇼핑이라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랑은 쇼핑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전혀 관심 없었던 수학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아이랑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교육의 장을 통해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뭐 가베라든지 뭐 오르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많은 놀이 어떤 도구들을 배우고 그것을 활용하는 어떤 방법들을 습득하지만 사실 그 방법들은 그 어떤 그 교구를 설명하는 선생님에게서 나온 어떤 이론적인 방법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어떤 창의성, 아이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시발점, 첫 스타트는 엄마가 관심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아이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아이와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에게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 스스로의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볼까 해요. 제가 지난 1강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저는 오늘 창의성의 핵심 요소, 정의적 차원과 그다음에 인지적 차원을 활용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준비물은 빈 종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꾸미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나의 이런 어떤 과정들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 예쁘게 하고 싶은 분들은 OHP 필름에다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 종이나 OHP 필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연필이나 지우개 혹은 네임펜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사실 OHP 필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종이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종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네, 종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성의 핵심 요소, 정의적인 차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정의적인 차원, 호기심, 탐구심, 자신감, 과제 집착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호기심은 무엇일까요? 네, 호기심은 궁금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을 호기심이라고 해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나 상황을 봤을 때 내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걸 호기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탐구심은 뭔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탐구심이에요. 자신감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고 알아보고 이걸 또 행동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나 스스로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성취에 의해서 어떤 칭찬에 의해서 격려에 의해서 생기는 마음.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마음속이 좀 단단해지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불러요. 과제 집착력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탐구를 할 때 그냥 이건 이걸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닫이가 뭐지? 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미닫이를 찾아서 미닫이는 이런 뜻이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미닫이라는 걸 활용하는 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미닫이 내가 알고 싶어 했던 이 미닫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질문을 해봄으로써 그거 한 가지에 대해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에 몰두하는 거, 그게 바로 과제 집착력이에요. 이 과제 집착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어떤 내용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에 부딪히더라도 여러 번 시도하면서 이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극복하려고 몰입하는 거, 그러한 어떤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의적인 차원은 이렇게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차원은 5가지가 있어요.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정교성, 상상력. 그래서 유창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는 사실 주어진 시간 내에 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유창성이에요. 독창성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동그라미 2개가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 물어봤을 때 보편적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바퀴나 안경 이런 것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편화된 어떤 그런 지식이라고 봤을 때, 독창성은 이런 보편화된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을 뛰어넘어선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이 동그라미 2개를 보고 대답했던 어떤 그런 말들 이외에 다른 말들을 해내는 거를 독창성이라고 불러요. 융통성이라는 것은 아까 유창성이라는 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걸 마구 떠올리는, 마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융통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향도 생각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동그라미 2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 2개에 대해서 바퀴, 자전거, 자동차, 기차, 비행기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이라는 범주 내에서만 그 동그라미 2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많았다면 그걸 유창한 아이디어다라고 표현하고, 동그라미 2개에 대해서 바퀴, 뭐 자동차, 뭐 안경, 호빵, 그 다음에 가로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범주를 드나드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융통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정교성은 하나의 대상을 조금 자세하게 관찰해서 들여다보고 그러한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내용을 잘 활용하는 어떤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그린다고 했을 때 동그라미에다가 꼭지만 이렇게 그린다면 정교성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과에다가 꼭지에다가 움푹 들어간 부분에 들어가는 색깔, 사과를 자세히 보면 점이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갈색이 있는 부분도 있고 빨간색이 있는 부분도 있고 노란색이 있는 부분도 있고, 사과를 뒤집어 보면 또 꼭지와 비슷한 어떤 또 약간 또 하트 모양의 또 약간 그런 모양도 있고, 그리고 사과도 어떤 거는 녹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어떤 거는 익지 않았을 때는 또 노란색 형태의 사과를 띠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속성들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할 때 다양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정교성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상상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서 그 이상의 어떤 세계에 대한, 그 이상의 차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많이 현실화됐지만 뭐 떠다니는 배라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개발될 수도 있는 떠다니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는 있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을 차원을 벗어나서, 현실을 벗어나서 한 단계 좀 더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의적인 차원과 인지적인 차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제1강 창의적인 부모 되기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정의적인 차원은 학령기 전,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가 쌓이기 전에 아이들이 갖췄으면 좋을 만한 어떤 창의적인 어떤 핵심 요소예요. 그리고 나서 지식이나 정보가 쌓이게 되면 이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유창하고 독창적이고 융통적이면서 정교하고 상상력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단계를 조금 제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거에 자신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의적인 차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정의적인 차원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을 잠깐 영상을 끄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빈 종이에 혹은 OHP 필름에 그림으로도 좋고 글씨로도 좋아요. 자기가 좀 예쁘게 좀 이렇게 나열되면 훨씬 보기 좋잖아요.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한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기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변을 둘러볼 때 가장 많이 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쳐다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가장 많이 쳐다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사실 문구류에 대한 어떤 그런 흥미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잘 꾸미지는 못하지만 옷에 대한 흥미도 있어요. 그래서 쇼핑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리고 문구점이나 서점에 가서 뭐 스티커를 보는 거, 다이어리, 뭐 이런 뭐 메모지, 뭐 펜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혹은 요즘에는 조그마한 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개인 샵 같은 데 들어가서 뭔가 일상적으로 파는 것 이외에 좀 색다른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담긴 물건들 이런 것들 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서 호기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어머님들은 요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편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이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동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관심 있게 보게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적어 보도록 하세요. 동그라미 안에다가 나라고 쓰시고 옆에다가 네모에다가 호기심이라고 적어서 내가 호기심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거미줄처럼 선을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도록 합니다. 저도 같이 해보면서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탐구심이에요. 이 탐구심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살면서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알려고 노력했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그 상황에 대한 나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업을 잘 하는 방법, 그리고 제시된 학습 지도안에 따라서 수업을 잘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연구가 지금 당장 많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더라면 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젊었을 때 연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네, 같이 한번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는 자신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가 살면서 많이 인정받고 격려받았던 내용들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좀 잘 돌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이를 잘 돌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저만의 어떤 그런 주체에는 있기는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과 좀 조화를 이루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좀 독특한 어떤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독특한 나만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내가 살면서 좀 칭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과제 집착력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었던 게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저는 사실 명화 그리기 DIY 아세요? 색깔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었던 것 같아요. 3시간, 4시간 앉아가지고 그거 색칠하는데 굉장히 많이 몰입했었거든요. 힘든 점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색깔 계속 뭐 뚜껑 열었다가 닫았다가 물 갈았다가 이런 시간도 되게 귀찮았을 법한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귀찮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저는
여행에 관련해서는 좀 약간 되게 많이 막 여러 가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제가 좀 많이 무던하게 막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했던 게 요리라는 분야도 있어요. 맨 처음엔 정말 못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 보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이제 요리고, 몰입했고, 그리고 뭐 시도했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또다시 시도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적어 보세요. 자, 이렇게 적고 나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몰랐던 부분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에 대한 수업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의문도 생기실 거예요. 아직은 그런 의문이 생긴다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지적인 차원에 대한 질문을 해볼 거예요. 이 인지적인 차원에 대한 질문은 방금 여러분들이 적었던 그 마인드 맵을 가지고 활용할 거예요. 지금 맨 첫 번째 인지적인 측면에서 질문 드릴 것은,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걸 적었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 마구마구 여러 가지의 단어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저런 얘기를 막 단어를 많이 열거하면서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네, 유창성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독창성, 내가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혹은 내가 적은 이야기들 중에서 좀 평범치 않다라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 세모를 한번 해보세요. 네, 세모. 그 다음에 융통성은 지금 쭉 내용들을 보니까 다 어떤 범주가 비슷비슷한데 요거는 좀 범주가 좀 다르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네모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주가 좀 다르다. 이런 거는 다 취미생활이고 내 일상생활인데 이거는 뭐 나의 업무였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모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에 쓴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그린다고 하면 그 내용, 그 어떤 장면에 대해서 상상하기 너무 기억이 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다 싶은 것에 대해서 한번 별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쳐도 좋아요. 그 다음에 상상력은 내가 생각대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좀 현실에서 좀 벗어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싶은 것들의 꽃 모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유창성은 그 여행에다가 했고요. 독창성은 독특한 저만의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 있다라는 이 부분에 했고, 융통성은 수업에 대해서 했고, 정교성은 요리를 했고요. 상상력은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꽃 모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했다면 그 옆에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네모에 대해서 적고, 그리고 세모에 대해서 적고, 동그라미에 대해서 적고, 세모에 대해서 적고, 그 다음에 네모에 대해서 적고, 그 다음엔 별표에 대해서 적고, 그 다음엔 상상력, 그 꽃 모양 친 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적은 5개가 바로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될 거예요. 이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수업을 설계할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수업 설계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까지는 우리 아이한테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던 이 내용 그대로 아이한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영상으로는 남길 건데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해볼 수 있으시겠다 하시는 분은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 4강 문제 분석하기 시간에는 나에 대한 이 마인드맵과 그리고 나의 아이에 대한 마인드맵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숙제가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마인드맵을 했던 것처럼 집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가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그런 내용을 같이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까 제가 OHP 필름에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 빈종이
종이에다 얘기하면 여기다 적으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OHP 필름을 각자 하나씩 적으면 그걸 겹쳐놓는다 하더라도 내용이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검정색으로만 표현하고 아이는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나 이런 색깔 있는 펜으로 OHP 필름을 했다면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 제3강에서 다시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그리고 제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그럼 모두 제3강에서 만나요. 안녕.